마왕 등장. 오늘은 주술회전에 나오는 후식으로 메구미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예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메구미 같은 경우는 주술회전의 주역 중 한 명으로 꽤나 비중 있게 나오는 캐릭이지만 후반부의 처참한 서사로 활약을 1도 하지 못하고 완결이 나버려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던 비운의 캐릭이죠. 그런 메구미를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데려가 못다한 활약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오리지널 메구미가 아닌 마왕이 들어간 메구미 버전으로 전개해볼게요.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의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 오류인데요. 이딴 소리 하지 좀 말고 오타 같은 잡다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그런갑다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왕이 들어가 주술회전 세계관을 아주 휘저어서 놓았던 메구미, 마왕님은 그 사기적인 메구미를 가지고 귀칼 세계관에서도 써먹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귀칼 세계관으로 워프하게 되었죠. 보통 그 캐릭에 빙의를 하면 그 캐릭의 세계관에서만 활동했지만 어차피 종타쿠 멀티버스에서는 그 무엇도 가능했기에 새로운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캐릭이든 먼치킨으로 만들어 사이다스러운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일단 메구미는 귀칼 원작의 전개대로 카마도 남매를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전지적 시점으로 글을 쓰고 있는 종타쿠에게 탄지로가 어디에 있는 때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탄지로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선별시험이 끝난 후일 수도 있고 귀살대가 된 후일 수도 있고 탄지로가 살아있던 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한 상황이라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 제3의 벽을 깨고 물어봤던 거였죠. 종타쿠는 귓속말로 무잔이 찾아오는 날이라고 말했고 다시는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메구미는 그렇다면 두 가지의 선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냥 곧바로 카마도 집에 찾아가 무잔을 죽이고 완결을 내버리던가 아니면 탄지로를 만나 원작의 전개를 따라가던가 둘 중 하나였죠. 솔직히 무잔 만나서 바로 조지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니 몇몇째 미니들이 원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탄지로를 만나러 산 밑에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선지 이상한 아저씨에게 잡혀 하룻밤을 묵게 될 탄지로가 보이지 않았기에 설마 벌써 집을 향해 간 건가라는 생각을 하며 카마도 집을 향해 갔죠. 근처에 도착하자 피냄새가 풍겨오는 듯 했고 지금쯤이면 탄지로가 가족의 시체를 보고서 경악을 하고 있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메구미 앞에 보이는 건 탄지로의 시체. 메구미는 엄청나게 경악하며 왓더퍽을 외쳤죠. 메구미는 종타쿠에게 이건 뭔 개같은 전개냐고 소리쳤지만 종타쿠는 대답해주지 않았고 메구미는 아무래도 자신이 들어오게 되면서 탄지로가 숯을 팔고 일찍 돌아왔다가 무잔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걸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메구미는 혹시 네즈코도 죽은 거 아니냐며 후다닥 방에 들어가 봤는데 다행히도 네즈코는 숨이 붙어 있었고 고치어 오니로 변하기 시작했죠. 오니가 된 네즈코는 메구미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뛰어들어 공격을 했는데 메구미는 네즈코의 공격 정도는 가볍게 피할 수 있었고 제압을 하긴 해야 하는데 이 귀여운 생물을 좁힐 수도 없고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종 영법술 옥견을 시전해 네즈코를 위협했고 네즈코는 옥견이 사납게 짖는 소리에 본능적으로 쫄아서 추춤했죠. 메구미는 그 사이에 대나무 입마개를 만든 다음 네즈코에게 물려줬고 앞으로는 내가 탄지로 대신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오니의 흔적을 따라 탄지로의 집까지 올라오게 된 기우가 나타났고 거대한 옥견과 네즈코를 보자마자 그대로 칼을 빼들어 공격 태세를 갖추게 되었죠. 메구미는 곧바로 옥견을 다시 불러들였고 그 거대한 멍멍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기우는 당황하며 혈기술이라도 쓴 것이냐며 메구미를 더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메구미는 자신은 평범한 인간이며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 것은 홋카이도 지방의 비밀리에 활동하던 오니 사냥꾼이라서 그렇다고 했죠. 귀칼의 무대는 도쿄이고 이 시절의 사람들은 홋카이도라고 하면 엄청 멀리 떨어져 가본 적 없는 지역일 테니 일단 그렇게 둘러댄 거였습니다. 기우는 다른 지역에도 귀살대 말고도 오니 사냥꾼이 있다는 것에 놀랐는데 확실히 오니라는 존재는 1000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하니 다른 지역에도 존재하고 사냥꾼 역시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했죠. 기우는 그럼 그 옆에 있는 오니를 당장 퇴치해야 하지 않겠냐며 네즈코를 노려봤는데 메구미는 이 아이는 아직 인간을 단 한 번도 공격하지 않은 오니이며 태초의 오니 무잔의 지배에도 벗어난 특이한 케이스의 오니이니 무잔을 잡기 위해 이 아이가 필요하다고 입을 사정없이 털었습니다. 기우는 확실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남자라는 것에 의심을 거두게 되었고 메구미는 그래도 이후에 휘살대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쓸데없는 피해를 줄이는 데에 좋을 테니 휘살대 선별시험에 참가하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기우는 자신의 스승이자 휘살대 교육자인 우로코다키 사콘지를 소개해줬고 사콘지는 메구미를 만나
다른 지역에서 사냥꾼을 했다고 하는데 전집중호흡은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메구미가 쓸 줄 모른다고 하니까 사콘지는 이곳에 있는 오니들은 막강하니 전집중호흡 정도는 익혀야 한다며 전집중호흡을 익혀 이 거대한 바위를 베어낼 수 있어야만 시험에 내보내주겠다고 했죠. 그의 메구미는 칼 한 자루를 주력으로 강화시킨 다음에 휘둘러 바위를 박살내버렸고 사콘지는 엄지척을 하며 곧바로 시험에 나가도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비토와 마코모는 우리가 나서서 도와줄 때인가 했더니 순식간에 끝내버렸다며 뻘쭘해했는데 그 순간 메구미가 그들에게 다가왔고 너네들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성불해라라고 하며 주력을 이용해 그들을 재령해버렸죠. 메구미는 기본적으로 주술사였고 주령을 퇴치하던 일을 했기 때문에 원령으로 남아있는 사비토와 마코모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고 그들을 성불시켜준 거였습니다. 그렇게 귀살대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된 메구미, 여기엔 쪼렙 오니들밖에 없다 보니 지급받은 일륜도를 들고서 쉽게 오니들을 썰어버렸죠. 그러다가 사비토와 마코모를 죽였던 선별시험장의 터주대감인 소노니가 나타났고 메구미는 우리 멍멍이들 밥을 좀 줄까라고 하며 옥견을 소환해냈습니다. 소노니는 이것들은 뭐냐며 주먹을 날렸는데 옥견은 그대로 발톱으로 소노니의 팔을 찢어버렸고 그대로 뛰어들어 아주 맛있게 먹어치워버렸죠. 그렇게 선별시험이 끝나고 정식 귀살대원이 된 메구미는 네즈코를 데리고 곧바로 오니 사냥을 나서게 되었는데 메구미는 문득 아사쿠사 거리에 가면 무잔을 마주칠 수 있을까 싶어서 그곳으로 가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무잔은 그곳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메구미가 곧바로 선별시험을 통과하는 바람에 원작의 탄지로의 시점보다 2년이 앞당겨졌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이 아사쿠사 거리에는 타마요가 있긴 할 테니 온 김에 그녀를 찾아보자는 생각을 했고 주력으로 타마요의 결계를 감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기에 곧바로 결계를 뚫고 그녀의 아지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타마요는 인간이 자신의 결계를 뚫었다는 것에 곧바로 경계태세를 갖췄는데 메구미는 긴장하지 말라고 네즈코를 보여주면서 이 아이는 무잔의 지배를 벗어난 오니이며 나는 네가 무잔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걸 다 알고 있기에 이렇게 찾아온 거라고 했죠. 타마요는 그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문이었지만 네즈코를 살펴보니 정말로 무잔의 저주가 걸리지 않은 오니라는 걸 알았기에 메구미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마요의 아지트에 스사마루와 예하바가 들어와 그들을 향해서 마구색실공을 날리기 시작했죠. 메구미는 어째서 원작의 2년 전인데 얘네가 여기를 들어온 건가 싶어 놀랐는데 그들은 원래 아사쿠사 거리를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오니들이었고 메구미가 타마요의 결계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쉽게 찾아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메구미는 그의 옥견 2마리를 소환했고 옥견은 개와 비슷한 습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스사마루가 던진 색실공을 미친듯이 받아내며 즐거워했죠. 야하바가 아무리 혈기술로 색실공의 궤도를 틀어서 공격을 하려고 해도 개의 종특으로 전부 다 받아냈습니다. 스사마루는 그렇게 계속 공을 던지다가 오히려 힘이 빠져버렸는데 옥견들은 더 놀아달라고 방방 뛰어댔죠. 메구미는 원래 옥견으로 그 둘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과 실컷 놀아준 애들을 죽이게 하는 것은 좀 마성 논란이 터질 수도 있으니 옥견들을 집어넣고 누에를 소환해 전기 공격으로 그들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그 뒤 메구미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 두 오니에게 빠르게 뛰어가 일륜도로 목을 베어버렸고 그 실력에 타마요는 확실히 이자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죠. 그 뒤 메구미는 네즈코를 데리고 쿄우가이가 있는 장구저택을 향해 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탄지로도 없고 당연히 탄지로의 동기인 제니츠나 이노스케도 없다 보니 좀 밋밋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구저택 입구에서 뭔가 아직은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 여자는 장구저택에 노크를 하며 실례합니다. 혹시 안에 오니가 있나요? 라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녀는 바로 칼로지 미츠리. 그녀는 원작 기준 2년 전이었기 아직 주의 계급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귀살대원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메구미는 미츠리에게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그런 식으로 오니한테 오니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겠냐며 핀잔을 줬고 미츠리는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노크를 해야 한다고 배워서 자신도 모르게 그랬다며 민망했죠. 메구미는 마침 가방 속에서 잠만 자고 있는 네즈코랑만 다니는 건 심심했는데 잘 되었다며 미츠리와 함께 장구저택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미츠리에게 너 혹시 강아지 좋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미츠리는 귀여운 건 완전 좋아한다며 자신의 본가에도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다고 했죠. 그의 메구미는 그럼 얘네들이랑 같이 사라진 아이들이나 찾아보라고 하며 옥견 2마리를 소환했고 미츠리는 아무 편견 없이 옥견들을 껴안고 예뻐해줬습니다. 옥견 2마리 역시 수컷이었던지라 미츠리의 스킨십에 꼬리를 격하게 흔들었고 메구미는 중성화 수술을 한번 시켜줘야 하나 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지요. 미츠리는 나름대로 이 세계관에서 재능이 넘치는 캐릭이었기에 일반 오니들을 상대로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쓱 베어버렸고 옥견들의 추적으로 인해 쿄우가이 역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쿄우가이 같은 경우는 미츠리와 상성이 아주 안 좋았고 두뇌 플레이에 불리한 미츠리는 쿄우가이가 계속해서 방을 바꿔버리자 약올라하기만 할 뿐 마땅히 대처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쿄우가이의 공격 역시 미츠리를 쓰러뜨릴 수 없었는데 미츠리의 검술 실력만큼은 축가되어도 손색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쿄우가이의 참격을 상쇄시켜버렸습니다. 쿄우가이는 무식하게 강한 여자, 아니 무식하지만 강한 여자라며 어차피 싸움이 지속되면 체력이 높은 온이 내가 이길 테니 계속 이렇게 소모전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메구미가 미츠리에게 나와 있으라고 했고 미츠리는 저 오니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서 너무 약오른다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메구미는 내가 아는 거 잘 보라고 한 뒤 10종 영법술 오로치를 시전했고 쿄우가이가 있는 발 밑에서 구렁이 식신이 튀어나와 쿄우가이를 꽁꽁 묶어버렸죠. 그 뒤 메구미는 두꺼비 식신인 가마를 소환했고 가마는 긴 혓바닥을 뻗어 쿄우가이의 장구를 잡고 빼앗아버렸습니다. 쿄우가이는 도대체 이것들은 뭐냐고 당황했고 메구미는 미츠리에게 손짓으로 쿄우가이의 목을 베어버리라고 지시했죠. 그러자 미츠리는 빠르게 뛰어가 사랑의 호흡으로 쿄우가이의 목을 베어버렸고 마왕은 이런 식으로 미츠리도 식신처럼 부릴 수 있다는 것에 만족스러웠습니다. 미츠리는 메구미의 소환술에 너무 멋진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나도 동물들을 소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마왕은 넌지능 스탯을 찍지 않았기에 소환 스킬을 배울 수 없다고 했고 미츠리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겼으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기뻐했죠. 그 뒤 메구미는 미츠리와 함께 나타구모산으로 가서 루이나 잡아버리자고 생각하며 그녀를 데리고 나타구모산으로 갔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1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나타구모산에 들어가게 된 마왕과 미츠리는 나타구모산까지 오는 길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물었고 마왕은 이 시나리오가 조기 연재될 뻔해서 여기 나타구모산까지 못 올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조회수를 채워 2부가 연재가 되었다고 했죠. 미츠리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산에 있는 오니들을 잡으면 되는 거냐며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마왕은 나타구모산에 올라가자마자 10종용 법술을 시전해 옥견들을 소환했고 그 옥견들을 풀어 주변을 탐색하게 했죠. 그러다가 옥견 한 마리가 미츠리를 보고 컹컹 짖어댔고 미츠리는 멍멍쿤이 갑자기 왜 이러느냐고 쓰담쓰담을 해주려고 했는데 뭔가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츠리는 방심하다가 엄마 거미 오니의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고 엄마 거미 오니는 자신의 거미줄에 걸린 상대의 사지를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옥견은 미츠리가 거미줄에 걸렸다는 걸 알고서 짖은 거였고 미츠리는 자신의 몸이 멋대로 움직이려고 하자 힘으로 버티며 그 거미줄을 빠르게 당겨버렸습니다. 저 멀리에 있던 엄마 거미 오니는 미츠리의 괴력을 예상 못해 거미줄을 팽팽히 잡아놨다가 순식간에 미츠리 쪽으로 끌려왔고 미츠리는 내가 오니를 낚은 거냐며 기뻐했죠. 마왕은 공포에 떨고 있는 엄마 거미 오니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렸고 유유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먼저 뛰어나간 옥견들에 의해 거미 오니들은 학살을 당하고 있는 상태. 숲속 여기저기서 오니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때 멀리서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빠 거미 오니가 뛰어왔고 내 아내를 죽인 녀석이 누구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마왕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미츠리를 가리켰고 이 여자가 죽였어요 라고 했죠. 미츠리는 순간 멍찌며 아까의 일을 회상했는데 분명 메구미가 일륜도로 마무리를 짓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결국 자신이 낚은 거니까 자신이 죽인 게 맞나 아리송했습니다. 아빠 거미 오니는 그의 곧바로 미츠리를 향해 주먹을 뻗어 공격했는데 미츠리가 여유롭게 그 주먹을 한 손으로 잡아버리자 아빠 거미 오니는 다른 쪽 주먹을 다시 날렸죠. 그의 미츠리는 나머지 한 손으로 그 주먹 역시 잡았고 둘은 힘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거미 오니는 인간 주제에 감히 나랑 힘겨루기를 할 셈이냐고 가소로워했는데 미츠리는 난 어릴 적부터 어른들에게도 힘으로 지지 않았다며 강한 악력으로 아빠 거미 오니의 팔을 꽉 쥐기 시작했죠. 그러자 아빠 거미 오니는 미츠리의 괴력에 밀려 잠깐만을 외치며 고통스러워했고 마왕은 뭐야 내가 딱히 나설 필요가 없잖아? 라고 하며 제압당해 있는 아빠 거미 오니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거미 오니들이 다 죽어가자 그곳에 우두머리인 하연오 루이가 튀어나와 거미줄 공격을 했는데 그 순간 옥견들이 뛰어와 발톱으로 그 공격들을 쳐냈죠. 그 뒤 옥견들은 루이에게 접근해 물어뜯으려고 했는데 루이는 탄력있고 단단한 거미줄로 주변에 방어벽을 쳤고 옥견들은 털에 거미줄이 달라붙고 뒤엉켜 쉽사리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루이는 그런 짐승으로는 이 거미줄을 절대로 뚫을 수 없다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보였고 마왕은 그럼 애도 한번 거미줄로 막아볼래? 라고 하며 루이의 머리 위쪽에 코끼리 식신을 소환했죠. 코끼리는 엄청난 무게로 루이의 거미줄을 그냥 찍어 눌러버렸고 그 무게에 깔려버린 루이는 꼼짝도 못하는 상태로 목만 덩그러니 나와 있었습니다. 루이는 도대체 이 괴물은 뭐냐고 이 덩치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냐고 어이없어 했죠. 마왕은 이 시대쯤이면 코끼리를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일륜도를 주력으로 강화시킨 뒤 그대로 목을 내려쳐버렸고 그렇게 루이는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마왕은 코끼리를 다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미치리는 엄청 커다란 동물이라며 이 동물은 다리가 왜 5개가 있는 거냐며 아무 편견 없이 신기해했죠. 마왕은 그거 다리 아닌데 라고 말을 하려다가 미치리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치리는 오니 사냥이 끝나고 나니까 배고프다며 메구미 씨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나무 가방에 혹시 먹을 게 들어있는 거 아니냐며 입구를 열었는데 그곳에서는 네즈코가 뾰로롱 튀어나왔고 미치리는 먹을 것이 아니라는 것에 실망을 했다가 10초 후에 왜 오니가 여기에서 나오느냐며 경계를 했죠. 마왕은 미치리에게 그 아이는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네즈코와 만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네즈코의 가족들이 겪은 비극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미치리는 정말 불쌍한 아이라며 메구미 씨는 차갑게 생겼는데 마음씨는 따뜻한 사람이라면서 눈에 하트가 켜지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오바나이가 뛰어와 네즈코를 향해 공격을 했고 미치리는 고양이 같은 반사신경으로 오바나이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오바나이는 지금 귀살대 검사가 상관이 오니를 퇴치하는 걸 방해하는 거냐며 역시 여자는 신용할 수 없는 존재라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죠. 미치리는 일단 네즈코를 지키기 위해 오바나이를 막아서긴 했지만 줄을 막아섰으니 큰일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왕이 둘 사이를 막아서며 둘이 왜 싸우는 거냐고 너네 둘이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오바나이는 뭔 개소리 하는 거냐고 나는 여자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죠. 미치리 역시 마왕에게 저는 저분을 처음 본다며 양쪽 눈 색깔이 다른 게 너무 징그럽다고 했습니다. 마왕은 자신이 이 세계에 들어와 세계선이 바뀌어 둘의 러브라인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걸 깨달았고 일단 오바나이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오바나이는 진지하게 싸움을 하기 위해 호흡을 썼죠. 원작에서는 시노부가 네즈코를 공격하고 상대적으로 실력이 높은 기우가 그녀를 막았지만 지금 상황은 미치리보다 실력이 뛰어난 오바나이가 공격을 하는 상황이기에 여차하면 네즈코를 잃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마왕은 수많은 토끼 식신을 소환해 오바나이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오바나이는 뱀의 호흡으로 토끼들을 베어버리면서 이건 분명 인간의 힘이 아니라며 마왕을 인간으로 위장한 원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마왕은 토끼를 베어내는 데에 정신을 뺏긴 오바나이의 뒤쪽으로 뛰어가 강력한 발차기로 오바나이를 찼는데 오바나이는 빠른 반사신경을 통해 칼로 그 발차기를 막았지만 강한 힘에 의해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바나이가 튕겨져 나간 쪽이 바로 미치리 쪽. 오바나이는 미치리의 가슴 사이에 얼굴이 파묻혀버렸죠. 평소엔 여자를 매우 싫어하고 경계했던 오바나이였지만 그걸 반대로 해석해보면 여자 경험이 없는 숙맥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었고 미치리의 품은 그런 오바나이에게 너무나 강력한 자극이었기에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귀살대 지원부대가 도착을 했고 귀살대 까마귀가 하연오를 퇴치한 두 귀살대원을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고 했기에 함께 우부야시키 저택으로 가게 되었죠. 가는 도중 오바나이는 계속 해롱거리면서 푹신한 수박이 2개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마왕과 미치리는 포승줄에 묶이게 되었고 쥐에게 대항한 벌과 네즈코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했죠. 마왕은 네즈코는 인간을 해치지 않고 무잔의 저주를 벗어난 온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귀살대 주들은 그것을 믿어주지도 않고 쥐에게 덤벼들었다는 것에 대해 이대로 놔두면 위계 질서가 무너진다며 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왕은 말이 통하지 않자 점점 열이 받았고 그냥 싹 다 이것들 죽여버리고 엔딩 내버릴까 고민을 했죠. 그때 정신을 차린 오바나이가 재판장에 들어왔는데 마왕은 오바나이에게 내가 당신을 발로 찬 건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바나이는 저 녀석은 날 공격한 게 아닌 천국을 보여줬다고 적어도 쥐에게 반항한 사실만큼은 정상 참작을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죠. 오바나이의 호소로 인해 쥐에게 대항했다는 죄가 없어졌다 보니 이후 네즈코에 대한 재판은 쉽게 흘러갔는데 마왕의 말을 믿은 우부야시키 당주가 네즈코를 귀살대와 동행하는 걸 허락하며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왕은 잠시 나비저택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충주 신호부가 다가와 무한열차 임무에 대한 걸 이야기해줬고 마왕은 그 임무에 참가하겠다고 했죠. 그때 미치리도 그 얘기를 듣고서 뛰어와 함께 가고 싶다고 부탁했고 뭐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며 함께 무한열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미치리가 무한열차에 탄 이유는 다름 아닌 열차에서 먹는 다양한 음식들 때문이었고 자리에 앉자마자 계란부터 시작해 판보따리에 가득 담긴 음식들을 처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 멀리서도 우마이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곳에 가보니 염주 쿄주로가 도시락을 오지게 까먹고 있었습니다. 마왕은 이 녀석들은 걸신 들린 것도 아니고 왜 이러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는데 쿄주로는 미치리와 마왕을 알아보고서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 뒤 쿄주로는 귀살대 검사로서 지켜야 할 책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를 설파했는데 마왕은 효율을 중시하는 타입이었기에 쿄주로의 그 논리를 제대로 반박을 하며 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라며
인간의 목숨은 다 똑같은 목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죠.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지키고 싶다면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지, 눈앞에서 펼쳐지는 몇몇 사람들의 희생을 못 보고 자신이 대신 희생을 해버린다면 그 강한 자의 죽음으로 인한 공백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거라고 딱딱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현실을 깨닫는 빨간 약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수다를 떨고 있을 때 마침 엠무의 사주를 받은 영무원이 와 검표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마왕은 칼을 꺼내 그 영무원의 팔목을 베어버렸고, 쿄지로는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마왕은 이 새끼 오니의 사주를 받은 녀석이라고, 나는 만화에서 이런 놈들 참교육 안 시키는 거 보면 화를 참지 못한다고 한 뒤 엠무의 혈기술로 잠이 들면 무의식으로 들어와 정신의 핵을 파괴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꼬맹이들에게도 뛰어가 팔 하나씩을 잘라버렸죠. 쿄지로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무슨 짓이냐고 칼을 들었는데, 이 녀석들은 인간이지만 지금껏 오니와 함께 수많은 인간들을 죽게 만든 살인귀라고 말했고, 만약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당장 열차 지붕 위로 올라가 보라고 했습니다. 쿄지로는 일단 마왕의 말대로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정말로 하얀 일 엠무가 있었고, 쿄지로가 정말로 네가 아이들과 영무원을 시켜 인간들을 죽여왔냐고 묻자 엠무는 역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며 찌찌거렸기에 쿄지로는 마왕의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되었고, 주로서 지금껏 너무 순진하게 행동해왔다는 걸 깨달아 반성을 했죠. 엠무는 쿄지로에게 수면 혈기술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쿄지로는 실력 있는 주답게 빠르게 반응해 엠무의 팔목을 잘라버린 뒤 곧이어 목까지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엠무는 열차와 이미 융합한 상태였기에 열차로 스며들었고, 열차 내부에는 촉수가 자라나 승객들을 위협하려고 했죠. 하지만 엠무가 열차와 융합하자마자 맨 앞칸 쪽에는 미치리가 대기하고 있었고, 정말로 여기를 베면 된다는 건가 라고 하며 사랑의 호흡으로 열차 맨 앞칸을 베어버렸습니다. 마왕은 엠무의 약점이 맨 앞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미치리를 대기시켜 놓은 뒤 승객들을 위협하기도 전에 퇴치하도록 했던 거였죠. 그 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쿄지로는 마왕에게 다가와 확실히 주위 계급에 있는 나보다 뛰어난 상황 판단을 했다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며 호쾌하게 인정을 했는데, 마왕은 이 다음에 아카자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아카자가 나타날 곳을 주시했습니다. 쿄지로 역시 잠시 뒤 강한 귀기를 느끼고 그쪽을 바라봤는데, 아카자는 강한 검사가 있다는 것에 흥분하며 먼저 약해 보이는 잠옷부터 처리하기 위해 본능에 따라 미치리에게 갔는데, 때리려고 보니 여자여서 공격을 중간에 멈췄죠. 분명 기운으로 봐서는 웬만한 남자보다 강해 보이는데 여자였다니 라며 당황했는데, 그 순간 쿄지로가 뛰어들어 아카자를 공격했습니다. 쿄지로는 아카자의 눈에 있는 상현 3회 표식을 보고선 이 오니는 확실히 위험하니 가장 고참인 내가 상대하겠다 말했고, 마왕은 어차피 쿄지로가 아카자에게 밀리게 될 테니 그때까지 잠자코 지켜봤죠. 이후 아카자와 쿄지로의 싸움은 원작처럼 흘러갔고, 쿄지로는 아직까지 실력적으로는 함께 온 이들 중에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기에 목숨을 바치더라도 후배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왕이 쿄지로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아까 열차에서 내가 했던 말 잊었느냐고 목숨부터 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상대가 벅차면 도움을 청하는 게 맞다고 했죠. 쿄지로는 그러다가 너네가 이 오니에게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죄책감은 어떻게 이겨내겠느냐고 했고, 마왕은 원래 진정한 영웅은 계속되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운명이라며 한 걸음에 뛰어가 쿄지로와 아카자 사이에 난입했습니다. 아카자는 너도 이 녀석처럼 한 실력했으면 좋겠다며 미소 지었고, 마왕은 아카자에게 재미를 느낄 새도 없이 압도적인 공포를 느끼게 해주겠다며 10종용 법수를 시전하면서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메구미가 10종용 법술 옥견을 시전하자 아카자는 물론 쿄지로까지 깜짝 놀랐는데, 아카자는 인간 주제에 신기한 술식을 쓴다며 흥미로워했고 자신을 향해 뛰어드는 옥견들을 파괴살로 날려버렸죠. 역시 아카자 같은 경우는 강한 캐릭이다 보니 옥견만으로 상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수많은 토끼 식신들을 소환해 아카자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아카자는 일단 약해 빠진 것들로는 내게 데미지를 줄 수 없다며 그 토끼들에게 연타를 날려 마구 파괴시켜버렸죠. 그런데 그때 마왕이 소환해 놓은 소 식신인 관우가 뛰어가 아카자에게 몸통 박치기를 했습니다. 아카자는 토끼들에게 시야가 가려져 관우가 뛰어오는 걸 미처 몰랐고 부딪히는 순간에 가드를 해봤지만 관우의 특성상 뛰어간 거리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에 아카자는 엄청난 데미지를 받고 튕겨져 나가버렸죠. 하지만 아카자는 뛰어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부러진 뼈들과 박살난 장기들을 재생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누에가 전기 공격으로 지져 몸이 회복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아카자는 도대체 이것
것들은 다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며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싸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와 붙자고 했죠. 그의 마왕은 애초에 너도 정정당당하게 큐주로와 싸웠던 건 아니지 않냐고. 인간에겐 없는 오니의 재생력과 혈기술을 이용해 싸우지 않았다면 이미 넌 큐주로에게 팔 다리를 베어 진 거나 다름없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마왕은 그래도 내가 그렇게 원하니깐 정정당당하게 6탄전으로 마무리를 지어주겠다고 하며 일륜도를 빼들었고 아카자는 그대로 뛰어들어 마왕과 6탄전을 펼쳤죠. 마왕은 예전에 아빠 토우지에게 채술과 무기술을 배웠기에 아카자에게도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아카자는 특이한 술법을 쓰면서도 이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확실히 지금껏 만나본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상대하지 않으면 자신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마왕은 아카자의 그러한 마음을 예상하고 다음번 합으로 모든 걸 끝내겠다며 발돋을 자세를 취했죠. 그의 아카자는 자신도 모든 전력을 퍼붓을 생각으로 파괴살 종식 청은난 장광을 시전한 뒤 뛰어들려고 했는데 그 순간 바닥에서 커다란 뱀이 아카자의 다리를 묶어버렸습니다. 강한 주먹의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다리의 위치도 매우 중요했기에 아카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자신의 앞쪽으로 뛰어오고 있는 마왕을 보고서 데미지는 반감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리 자세 없는 종식을 써야겠다는 판단으로 주먹을 강하게 뻗으려고 했는데 그때 뒤쪽에서 웬 거대한 두꺼비가 혀를 쭉 뻗어 아카자의 팔목을 감아버렸죠. 아카자는 저런 소환수 없이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거 아니었냐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마왕은 불만 있으면 너도 십종영법술 배우던가 라고 하며 그대로 아카자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렸습니다. 큐주로는 확실히 무사의 대결로 보기엔 너무 악랄하게 이기긴 했지만 낭만을 챙기고 죽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라도 이겨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죠. 귀살대 역사상 처음으로 상현의 온이를 퇴치했다는 소식, 특히나 마왕의 돋보이는 활약 덕에 이겼다는 큐주로의 증언으로 인해 귀살대 내에서 마왕의 신뢰도는 마구 상승하게 되었죠. 마왕의 활약을 보고서 눈에 하트가 가득해진 미치리, 그리고 그런 미치리를 보고 괜히 심술이 났던 오바나이는 나도 상현의 온이를 만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베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의 마왕은 그럼 다음 상현 사냥에 너를 데려가 주겠다며 내 계획을 잘 따라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죠. 오바나이는 쓸만한 계획이라면 따라줄 수 있다며 어서 상현이 있는 곳을 찾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왕은 미치리와 오바나이를 데리고 유곽으로 갔고 미치리에게는 유녀로 잠입을 해 오니의 행방을 찾고 오바나이는 손님으로 들어가 오니의 행방을 찾으라고 포지션을 나눠줬죠. 사실 마왕은 원작을 알고 있었기에 다키가 어떤 유곽에 있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냥 미치리가 유녀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싶었기에 일부러 그렇게 시킨 거였습니다. 마왕은 계획대로 미치리가 잠입해 일하고 있는 곳에 손님으로 들어갔고 임무에 나와 있는 만큼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한다고 미리 말을 한 뒤 미치리에게 수청을 들라며 탐관오리 빙의에 마구 괴롭히려고 했죠. 그런데 미치리는 하라는 수청은 안 들고 자꾸 안주를 집어먹기만 했고 안주를 못 먹게 하면 나라 잃은 표정으로 안주를 쳐다보며 침을 삼켰기에 어쩔 수 없이 안주를 계속시켜 미치리의 배만 채우게 했습니다. 반면에 오바나이는 수많은 미녀 유녀들 사이에 껴있었는데 여자를 신용하지 않고 경계를 하던 오바나이였지만 예전 나타구모산에서 미치리의 품에 안겨본 이후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초대형 거인이 발로 차버린 것처럼 완강했던 마음의 벽에 구멍이 뚫려버린 상태였죠. 그래서 화끈한 유녀들의 몸매에 자꾸 눈이 가게 되었고 마음속으로 자꾸 수박 개수를 세어보다가 결국 정신이 몽롱해져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바나이가 마신 술에는 정신을 잃게 하는 약이 들어있었는데 오바나이가 갔던 유곽의 오이라는 상현 육타키였기에 오바나이의 검사 차림새를 보고서 곧바로 귀살대임을 파악했고 그를 잡기 위해 유녀들을 시켜 오바나이의 정신을 쏙 빼놓았던 거였죠. 오바나이는 눈을 뜨자 어떤 지하실에 묶여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앞에는 상현 육타키가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다키는 오바나이에게 꼴에 내 녀석도 남자라고 새끈한 유녀들에게 둘러싸이니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라며 마구 조롱을 했고 귀살대 본부의 위치를 말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고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바나이는 다키의 협박에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다키는 그에 웃으며 너의 신비스러운 오드아이부터 파내주겠다며 다가갔는데 그 순간 오바나이는 오비를 풀어버린 뒤 다키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렸습니다. 다키는 당황하며 분명히 아까 오비로 묶어놨을 때 몸 수색을 해서 칼이 없는 걸 확인했는데 어떻게 칼을 가지고 있는 거냐고 물었죠. 오바나이는 사실 마왕으로부터 와라비이메의 정체를 듣게 되었고 일부러 다키를 끌어내기 위해 유녀들의 유혹에 휘말린 척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바나이는 어릴 적부터 톡사와 함께 지내왔기에 독에 대한 내성도 꾸준히 쌓아왔고 유녀들이 먹인 약에도 멀쩡한 상태로 있었지만 쓰러진 척 한 거였죠. 그리고 오비에 묶여 있었을 때 자신의 반려뱀 카브라마루가 몰래 숨겨놓은 칼을 가지고 와준 것이었습니다. 오바나이는 정말로 메구미 그 녀석의 계략이 전부 들어맞았다는 것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째선지 다키는 목이 베었음에도 소멸하지 않았고 다키는 계략을 숨기고 있던 게 너뿐인 줄 알았느냐며 오바나이의 옆쪽으로 큐타로를 보내 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왕이 난입해 큐타로의 기습을 받아쳤고 이건 역시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며 가운데 손가락을 신명나게 흔들었죠. 큐타로는 그에 다시 다키 쪽으로 물러섰고
다키는 그 상황을 틈타 목을 다시 붙인 뒤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오바나이는 다키와 큐타로를 보고서 둘이 하나의 온이라는 것을 유추해냈고 자신이 더 강해 보이는 남자 오니 쪽을 맞겠다고 했는데 마왕은 큐타로는 내가 맞겠다고 넌 여자 개 싫어하니까 여자 오니를 죽이는 게 잘 어울린다고 했죠. 오바나이는 여염로로 몰릴까봐 그 정도로 여자를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마왕은 다키를 예전에 너를 가뒀던 뱀 오니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바나이는 갑자기 의욕이 급상승했고 곧바로 다키를 향해 뛰어가 뱀의 호흡을 마구마구 날렸죠. 오바나이는 주들 중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지닌 검사였기에 다키를 발라버리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큐타로는 빨리 마왕을 해치우고 다키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다급해졌는데 마왕은 어서 덤벼보라며 도발을 했고 큐타로가 그 도발에 당해 뛰어들자 그대로 10종용 법술 오로치를 시전했고 큐타로의 뒤쪽에 그림자에서 거대한 뱀이 튀어나와 큐타로를 씹어버렸습니다. 큐타로의 전매 특허인 그림자 속에 숨어있다가 기습하는 기술을 그림자에서 식신을 소환하는 메구미의 기술로 똑같이 받아친 것이었죠. 큐타로는 그 뱀에게 통째로 삼켜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는데 그 순간 마왕이 뛰어가 일륜도로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미치리가 허겁지겁 뛰어왔고 설마 다 끝나버린 거냐며 아쉬워했죠. 미치리는 아까 전 유곽에서 안주를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불러 빠르게 뛸 수 없었기에 사태가 끝나고 겨우 도착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상현 6퇴치를 마친 그들은 귀살대에 돌아가게 되었고 마왕은 시노부에게 다가가 내일 다음 임무를 향해 갈 것 같은데 함께 가겠느냐고 물었죠. 시노부는 어째서 굳이 나에게 함께 가자고 말을 하는 거냐고 물었고 마왕은 내가 내 스타일이라서 그렇다고 본심을 말했다가 시노부에 웃고 있지만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자 사실 너희 언니를 죽인 오니의 정체와 위치를 알아냈다고 둘러댔습니다. 시노부는 자신이 언니를 죽인 오니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사실은 극소수의 인원만 알 텐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었지만 지금껏 아무리 찾아도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마왕을 믿어보기로 했죠. 마왕은 시노부와 만세극락교에 가면서 작전을 말해줬는데 귀살대가 들이닥친 걸 알게 되면 오니가 달아날 수도 있으니 평범한 부부로 위장을 해야 한다고 입을 털었습니다. 사실 마왕은 도우마가 도망갈 일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괜히 여기서라도 시노부의 남편 역할을 해보고 싶었기에 그렇게 말했던 거죠. 시노부는 언니의 원수를 갚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그 작전을 수락했고 마왕은 시노부 옆에 꼭 붙어서 아주 무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최대한 오래 시노부랑 꽁냥거리고 싶었지만 시노부는 교주로 나온 도우마를 보자마자 원수라는 걸 확신했고 곧바로 도우마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마왕은 살짝 아쉬웠죠. 시노부는 분노에 잠식되어 주변에 신도들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도우마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신도들은 난데없이 어떤 여자가 교주를 칼로 찌르자 저 여자를 잡아 죽이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시노부는 그런 신도들에게 이자는 인간을 잡아먹는 사악한 오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고 도우마가 시노부의 독을 소화시키면서 오니의 모습으로 변했지만 신도들은 칼에 찔려도 끄떡없는 신이라며 도우마를 찬양했죠. 도우마는 시노부를 향해 부채를 휘둘러 얼음 혈기술을 날렸고 시노부가 빠른 몸놀림으로 피하자 신도들이 그 공격을 맞고 죄다 죽어버렸습니다. 이후 시노부가 다시 벌레의 호흡으로 도우마에게 뛰어들었는데 도우마 가까이에 가자 폐가 얼어붙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도우마가 그런 시노부를 공격하자 마왕이 시노부를 끌어안고 회피를 했죠. 시노부는 이건 놓으라고 하며 다시 도우마에게 뛰어들려고 했는데 마왕은 시노부의 머리에 딱밤을 치면서 이성을 찾으라고 저 녀석 가까이에 가면 혈기술에 의해 개죽음을 당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에 살짝 정신이 들었는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답답해했고 마왕은 내게 맡기고 넌 막타나 칠 준비를 하라고 했죠. 도우마는 너네 귀살대 검사들은 절대로 내게 칼을 휘두를 수 없다고 자신만만했는데 그 순간 마왕은 10종용 법술 마와라를 소환했습니다. 도우마는 마와라를 보고서 본능적으로 위험한 괴물이라는 걸 알았고 곧바로 수많은 얼음창을 날려 마와라의 몸에 꽂아버렸죠. 그런데 마와라 뒤에 있는 법진이 돌아가며 몽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도우마는 그에 깜짝 놀라 다시 얼음 혈기술을 시전해 마구마구 공격을 퍼부었지만 마와라는 그 얼음 공격에 맞고도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 거대한 팔을 휘둘러 도우마의 뺨을 후려쳤죠. 도우마는 그 충격에 날아가 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뛰어난 재생력으로 몸을 다시 재생했고 어째서 자신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왕은 마와라를 상대하는 건 너무 빡셀 것 같으니 내가 직접 상대해주겠다며 마와라를 집어넣었고 그대로 일륜도를 들고서 도우마에게 뛰어들었죠. 도우마는 여전히 자신의 주변에 얼음 결정들이 있었기에 가까이 오는 순간 자신의 승리라고 장담을 했는데 마왕은 아무렇지 않게 도우마의 몸 곳곳을 일륜도로 베어버렸습니다. 도우마는 어째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건지 의아해하며 마왕을 향해 얼음창을 날려 복부를 꿰뚫어버렸는데 마왕의 몸에 얼음이 닿자 그 얼음은 소멸해버렸고 마왕의 몸에는 상처 하나 나지 않았죠. 마왕은 마와라가 도우마의 혈기술을 적응하자 그걸 그대로 자신에게도 적용시켰고 도우마 혈기술에 대한 완벽한 내성을 가진 거였습니다. 마왕은 그대로 절망하고 있는 도우마의 몸을 갈기갈기 베어 목만 남게 했고 시노부에게 어서 막타치라고 손짓을 하자
시노부는 언니를 생각하며 도우마의 머리통을 마구 쑤셔버렸죠. 그렇게 도우마는 절망과 공포에 빠진 채 소멸하게 되었고 마왕은 승리의 환희를 핑계 삼아 시노부와 격한 포옹을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저 언니 생각에 눈물을 흘렸고 마왕은 시노부의 향기에 취해 해벌쭉 웃음을 지으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도우마까지 처치를 하게 된 마왕은 며칠 뒤 마왕은 네즈코를 데리고 아사쿠사 거리에 있는 타마요의 아지트로 가게 되었죠. 그곳에 가자 타마요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마왕은 이 아지트 근처에 여러 오니들이 숨어 있다는 걸 간파했습니다. 그 순간 타마요의 아지트 밑에 어떤 결계가 생기더니 마왕은 무한성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유연한 몸놀림으로 무한성에 착지를 하자 위쪽에서는 무잔이 나타나 네즈코를 보고선 씩 웃었고 정말로 내 저주를 스스로 푼 오니가 있다는 게 맞았다며 네즈코를 이쪽으로 얌전히 넘긴다면 너도 특별히 오니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왕은 네즈코를 원한다면 힘으로 뺏어보라며 손을 까딱거렸고 무잔은 기껏 자비를 베풀어주려고 했더니 죽음을 재촉하는 멍청한 행동을 한다며 오니들에게 마왕을 죽이고 네즈코를 데려오라고 했죠. 사실 마왕은 일부러 무한성에 들어오기 위해 미리 타마요에게 부탁해 도움을 받는 것이었는데 타마요를 시켜 오니들을 접촉하게 한 후 태양을 극복한 오니를 찾아냈으니 자신을 다시 무잔 진영에 받아주라는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었죠. 오니들이 마왕과 네즈코를 둘러쌌고 덤벼들자 마왕은 곧바로 10종용 법술 식신들을 소환해 그 오니들을 상대했습니다. 무잔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서 아무래도 아카자와 도우마가 당한 게 저 녀석 때문이라는 걸 알았고 곧바로 카이가쿠와 교코 한텐구를 시켜 마왕을 다굴치라고 했죠. 마왕은 한꺼번에 덤벼주면 오히려 좋다고 지금껏 꺼내지 않았던 식신인 강압수학토를 소환했습니다. 악토는 옥경과 누에, 원록을 합쳐서 만든 식신으로 그 식신들의 모든 능력을 쓸 수 있었죠. 우선 카이가쿠가 번개의 호흡을 시전해 악토에게 뛰어가 베어버렸는데 악토는 원록의 반전술식을 이용해 베인 부분을 재생해버렸고 누에의 번개의 힘과 옥견의 날카로운 발톱을 합쳐 번개 참격을 날렸습니다. 카이가쿠는 그 빠른 공격에 목이 날아가 버렸고 번개의 힘 때문에 목이 재생되지 않았죠. 카이가쿠는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다고 소리쳤지만 마왕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굴러온 카이가쿠의 머리통을 일륜도로 꾹 찍어 박살냈습니다. 그때 교코가 네즈코를 노리고 그쪽으로 뛰어들었는데 악토가 빠른 속도로 반응해 교코를 막아섰고 교코는 악토에게 마비침 혈기술을 시전해 마구 날렸지만 악토가 여유롭게 피한 뒤 교코를 발로 차 날려버리자 교코는 최종 형태로 변신해 다시 악토와 육탄전을 펼쳤죠. 하지만 악토가 마오라에 비해 약해 보이는 것이지 마오라를 제외한 10종용 법술의 식신 중 가장 강했고 원래 제닌 가문에서 마오라를 조복할 수 있었던 술사는 없었기에 제닌가에서 사용 가능한 술식 중에는 악토가 가장 강한 술식이었죠. 그렇기에 악토는 교코를 그야말로 처참하게 발라버렸고 한텐구가 소환한 조아쿠텐 역시 신명나게 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조아쿠텐을 아무리 부숴봤자 무한성에 숨어있는 한텐구를 죽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기에 마왕은 수천 마리의 토끼 식신을 소환해 무한성 전체에 뿌렸고 토끼들은 깡총깡총 뛰며 다니며 한텐구의 본체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텐구는 키가 작은 토끼의 시야에 닿지 않는 무한성 기둥 위에 조용히 숨어 있었고 높은 곳을 볼 수 없는 토끼를 보며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토끼가 발정이 났는지 암컷 토끼에게 덤벼들어 짝짓기를 시전했고 2초 만에 짝짓기가 끝나자 힘이 빠져 벌러덩 뒤집어 누웠죠. 그런데 하필 벌러덩 누울 때 보인 곳이 바로 한텐구가 있던 기둥. 그 토끼는 그 사실을 곧바로 마왕에게 전달했고 마왕은 그대로 그곳으로 뛰어가 기둥 위에 숨어있는 한텐구 본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니들이 상대도 되지 않고 쓰러져 나가자 무잔은 상현 중 최강자인 코쿠시보를 부르게 되었고 코쿠시보는 묵묵히 무잔의 명을 받들어 악토가 있는 곳에 커다란 달의 호흡 참격을 날렸죠. 그 참격에 몸이 크게 베인 악토. 악토가 몸을 반전술식으로 재생하려고 하자 코쿠시보는 아까 전 카이가쿠가 벤 곳을 재생했다는 걸 알았기에 악토가 재생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다리 호흡을 날려 악토의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왕은 악토를 소환해 제했고 그래도 코쿠시보부터는 마오라가 상대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10종용 법술 최강의 식신 마오라를 소환했죠. 코쿠시보는 누군 소환하든 내겐 상대되지 않는다며 마오라를 향해 참격을 날렸고 마오라의 몸을 크게 베어버렸습니다. 그 참격에 맞고 마오라가 쓰러지자 코쿠시보는 생긴 것만 괴물 같고 별거 아니었다며 마왕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왔죠. 그런데 마왕은 그런 코쿠시보에게 마오라 쪽을 가리키며 저쪽을 다시 봐보라고 했고 코쿠시보가 뒤를 돌아보자 마오라가 빠르게 뛰어와 뺨을 쳐 날려버렸습니다. 무자는 그 마오라의 모습을 보고서 뭔가 위화감을 느꼈기에 일단 최종 목표인 네즈코부터 흡수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네즈코를 향해 긴 촉수를 뻗어 찌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마오라가 네즈코의 앞을 막아서며 대신 그 촉수에 찔렸고 무자는 그 촉수에 자신의 독성 강한 피를 잔뜩 집어넣어 마오라를 붕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몸을 다시 재생한 코쿠시보도 뛰어와 달의 호흡 참격으로 마오라를 마구 베어버렸고 무장과 코쿠시보의 공격에 맞은 마오라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무자는 이제 우리를 어떻게 상대할 셈이냐며 씩 웃었고, 코쿠시보는 무잔에게 이 녀석은 제가 마무리를 짓겠다며 달의 호흡을 시전한 뒤 발도 자세를 취했습니다. 마왕은 내 최강의 기술인 마오라가 파괴되다니 내 패배다 라고 허탈하게 무릎을 꿇었고, 코쿠시보는 그대로 마왕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죠. 그 공격에 맞고 마왕은 쓰러지게 되었고, 무자는 코쿠시보에게 수고했다며 너도 오랫동안 내 오른팔로 활약을 해줬으니 내가 태양을 극복한 후에 너도 태양 극복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네즈코를 향해 저벅저벅 다가갔습니다. 코쿠시보는 무잔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뭔가 찝찝했는데 분명히 자신이 마왕을 쓰러뜨렸지만 칼의 살결이 베이는 특유의 손맛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자는 천년 만에 태양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네즈코에게 팔을 뻗었는데 그 순간 더러운 손 대지 말라는 소리와 함께 마왕이 뛰어와 무잔의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무잔은 분명 코쿠시보의 공격에 맞고 죽었던 것 아니냐며 화들짝 놀라 촉수를 꺼내 마왕의 폭부를 꿰뚫어버렸죠. 하지만 어째선지 마왕의 폭부에 닿아있는 무잔의 촉수는 소멸해버렸고 무잔이 더 많은 촉수를 꺼내온 몸을 쑤셔버렸는데도 그 촉수들 역시 소멸했습니다. 그 순간 코쿠시보가 뛰어와 달의 호흡 참격으로 마왕을 베었는데 코쿠시보의 참격은 마왕의 몸에 닿자 소멸해버렸죠. 사실 아까 전 마오라는 무장과 코쿠시보의 공격에 당해 파괴된 것이 아닌 그렇게 보이도록 마왕이 소환을 해제시켰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환이 해제가 되었다고 해도 마왕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오프필드 상태의 마오라는 계속해서 무장과 코쿠시보의 공격을 적응해 비로소 완벽히 면역이 된 상태가 되었죠. 사실상 코쿠시보의 칼은 혈기술로 만들어낸 것이며 그 칼을 이용해 참격을 날리는 거라 한번 그 혈기술을 적응하면 코쿠시보가 칼로 어떤 호흡을 쓰든 면역이 되는 상태였고 무자는 혈기술은 그렇다 치더라도 독성 있는 태초의 오니의 피로 다양한 공격을 할 수 있었지만 아까 전 무잔이 마하러의 몸에 피를 잔뜩 주입한 탓에 그 피 역시 적응해버렸고 무잔이 무엇을 해도 면역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와 무자는 이 세상에 마오라 같은 사기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에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 보면 결국에 마왕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마왕은 이제 슬슬 나도 공격을 해볼까? 라고 하며 일륜도를 꺼내들고서 무잔에게 뛰어가 몸을 베어버렸는데 무잔은 초고속 재생이 가능했기에 마왕의 칼에 베이자마자 재생을 했고 무자는 난 이미 목의 약점도 극복한 상태라 너희 귀살대 검사는 절대 나를 죽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왕은 코쿠시보에게 눈을 돌려 그를 공격했는데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마왕의 검수를 읽었고 그대로 칼길이 여러 번 부딪혀 마왕의 일륜도를 박살내버렸죠. 무자는 마왕의 일륜도가 부서지자 이제 정말로 무서울 건 없다며 공격을 퍼부었는데 마왕은 그 공격들을 그냥 맞으면서 앞으로 나아가 주먹에 주력을 담아 무잔의 폭부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그러자 무잔은 엄청난 충격에 피를 토했는데 어째선지 마왕에게 맞은 곳은 재생이 되지 않았고 그 주변은 계속해서 붕괴되어 갔죠. 그 뒤 코쿠시보에게도 뛰어가 팔을 휘둘렀는데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로 마왕의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왕이 휘두르는 팔 주변에는 아까 전 마오라가 들고 있던 테마의 검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죠. 코쿠시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왕의 공격의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에 막을 수밖에 없겠다며 방어 자세를 취했는데 테마의 검은 코쿠시보의 방어를 뚫고 크게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코쿠시보 역시 몸에 재생이 되지 않고 주변이 타들어갔는데 마오라는 이미 혈기들의 재생 능력에 대한 적응을 했고 일륜도가 없더라도 혁도보다 강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술식을 만들었죠. 코쿠시보는 이게 말이 되는 거냐며 고통스러워했고 마왕은 원래 이 능력이 주술회전 세계관에서 현대 최강의 주술사 범부 사토루를 더위 사냥으로 만들었던 기술이라고 메커니즘상 적응만 하면 못 이길 상대가 없다고 했죠. 그의 무자는 이런 괴물이 나타난 이상 과거 요리이치를 만났던 때처럼 일단 빤스런을 한 뒤 마왕이 수명이 닿을 때까지 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한성을 관리하고 있는 나키메에게 저 녀석을 이 무한성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했는데 어째선지 나키메는 응답하지 않았죠. 그의 나키메의 상황을 텔레파시로 알아봤는데 타마요와 유시로가 나키메를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왕은 미리 타마요에게 무한성에 들어가면 나키메를 찾아 제압하라고 일러준 것이었죠. 타마요는 내가 여기에 들어온 이유는 내 녀석이 패망하는 걸 직접 보기 위해서였다며 웃었고 무자는 무한성을 나키메가 조종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마왕에게서 도망가기 어렵기에 나키메에게 저주를 발동해 죽여버렸고 무한성은 붕괴되었죠. 그렇게 넓은 필드에 나오게 된 코쿠시보와 무잔. 무자는 코쿠시보에게 최대한 저 녀석을 막으라고 한 뒤 혼자 치사하게 빤스런을 치려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속으로 의리 없는 새끼라고 생각하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사무라이답게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낭만이라도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마왕은 그게 되겠느냐고 아직 안 보여준 기술이 있다며 영역전개 가마밤 예정을 시전해 무장과 코쿠시보 둘 다 영역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무장과 코쿠시보는 갑자기 주변이 암흑으로 뒤덮이자 어느 곳으로 움직여야 할지 몰라 당황했는데 그 순간 그림자 속에서 마오라 한 마리가 튀어나와 오니의 재생을 막는 테마의 검으로 코쿠시보를 베어버렸고 무잔이 그 모습을 보고 반대편으로 도망갔는데
무자네 앞에도 마오라가 튀어나와 그를 베어버렸죠. 메구미의 영역은 그림자로 뒤덮여 있는 영역 안에서 제한 없이 식신들을 소환해낼 수 있었고 수많은 마오라가 몸을 일으키며 코쿠시보와 무잔을 향해 계속 테마의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가 테마의 검의 목이 베인 코쿠시보는 비로소 몸이 소멸하게 되었고 무잔은 목의 약점을 극복해 목이 베어도 소멸하지 않았지만 마오라가 그런 무잔의 몸을 해석했고 그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태양의 힘이 있다는 걸 알아 테마의 검에 태양빛을 부여한 뒤 그대로 베어버렸죠. 그러자 무잔은 비명을 지르며 소멸하게 되었고 타마요는 정말로 혼자서 무잔과 코쿠시보를 발라버렸다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타마요는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을 완성시켰고 네즈코는 인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죠. 한편 무잔이 퇴치된 줄 아직 몰랐던 귀살대는 최근 들어 메구미의 소식도 끊기고 오니들도 발견이 되지 않는다며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왕이 인간이 된 네즈코와 귀살대 본부에 들어갔고 무잔은 이미 죽여버렸으니 앞으로 오니를 찾으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의 모든 귀살대들은 경악을 했고 마왕은 메구미가 비록 주술회전에선 트롤 전개의 희생자가 되었지만 이곳에서라도 먼치킨 주인공이 되었으니 이제 성불하라고 묵념을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さようなら。